안녕하세요. 시장은 뭐 늘 오르내리지만요. 그 속에서 진짜 기회를 발견하는 눈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최근 주가 흐름이 다소 좀 아쉬웠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그런 헬스케어 기업 두 곳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단기적인 파도 뒤에 숨겨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함께 찾아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시장의 어떤 소음 속에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또 잠재력, 이걸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두 기업, 덱스컴하고 리제네론. 이 두 회사가 각기 다른 이유로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겪었는데요. 그 이면을 보면 상당히 탄탄한 기반,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한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들이 이런 단기적인 우려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덱스컴이죠. 티커는 DXCM. 당뇨병 관리야 뭐랄까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연속 혈당 측정기 CGM 분야의 대표 주자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주가가 한 17% 정도 하락했어요. 이게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작년에 상당히 야심차게 출시했던 최신 CGM 모델 G7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G7이요? 네, 미국 시장 출시 이후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보험 환급 적용이 좀 빠르게 확대됐어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평균 판매 단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빨리 혜택을 보게 된 거는 뭐 긍정적이지만 회계상으로는 이게 일시적으로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급 속도가 빨라진 게 오히려 단기적인 재무 지표에는 약간 부담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 외에 또 다른 요인은 없었나요? 또 하나는 올해 들어서 좀 부각된 건데요. 잠재적인 어떤 관세 부과 가능성, 여기에 대한 우려입니다. 덱스컴 생산시설 일부가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문제요? 네. 하지만 이런 우려들이 과연 이 덱스컴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정도일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단기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뭐 잘 버텨내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겠죠. 실제 실적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요. 올해 2분기 실적을 딱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나 증가했어요. 12억 달러. 15%요? 와. 네. 그리고 조정주당 순이익 역시 0.48달러로 한 11.6% 증가했습니다. 숫자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G7 관련 환급 이슈는 뭐 예상대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고 회사의 성장 엔진은 여전히 아주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15% 성장이라니 상당한 회복력이네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그림은 어떨까요? CGM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 덱스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더 남아 있을까요? 네, CGM 기술은 이제 뭐 단순한 편의 도구로 넘어서요.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수준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합병증 예방 같은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적용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사용자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네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구도는 미국처럼 CGM 보급이 상장이 진행된 시장에서조차 아직 기회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장에도요?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사용하는 핵심 타겟 환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CGM 사용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중에서도 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CGM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미국에만 4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450만 명이요? 네, 이게 이미 성숙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핵심 시장 침투율조차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인 거죠. 450만 명. 야, 정말 엄청나네요. 게다가 덱스컴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시장을 더 넓히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예를 들면 뭐 당뇨병 전 단계 관리라던가 아니면 그냥 건강 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한 일반 의약품 OTC CGM 기기 스텔로를 미국에 출시했습니다. 스텔러요? 네, 이건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접근성을 크게 높였고요. 이건 CGM 시장의 외형 자체를 훨씬 더 확장하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리더십도 있고 거대한 잠재 시장에 또 시장 확장 노력까지. 와, 정말 매력적인데요? 근데 경쟁사들의 추격도 뭐 만만치 않을 텐데 덱스컴이 계속해서 이 우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른바 그 경제적 해자라고 부를 만한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덱스컴의 해자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역시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죠. 이미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통해서 제품의 효과와 신뢰성을 입증했으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 덱스컴 CGM 시스템이요. 다양한 인슐린 펌프나 스마트펜, 건강관리 앱 같은 제3자 기기 서비스들과 아주 광범위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 연동성이 좋군요. 그렇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이 생태계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사용자는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치 스마트폰 운영체제처럼요. 그러니까 신규 경쟁자가 단순히 좋은 기기 하나만 가지고는 넘보기 힘든 그런 벽이 되는 거죠.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정말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럼 아까 언급된 그 관세 위협, 이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관세 문제는 물론 불확실성이긴 합니다만 덱스컴이 가진 카드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보입니다. 우선 CGM이라는 게 특히 인슐린 의존 환자에게는 거의 생명 유지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 의료기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덱스컴 제품의 우수성은 시장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건 어느 정도의 가격 결정력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300만 명에 달하는 그 방대한 고객 기반을 고려하면 관세 부담의 일부를 가격에 좀 반영하더라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요가 비탄력적일 수 있다. 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생산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적 유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가 덱스컴의 사업 근간을 흔들 만한 그런 치명타가 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잡음보다는 이 CGM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그 안에서의 덱스컴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광활하게 남은 시장 기회, 여기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이런 장기적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이걸 매력적인 기회로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이오테크 분야의 강자,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입니다. 리제네론, 티커 REGN. 이 회사 역시 올해 주가가 21%나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애를 좀 태웠습니다. 덱스컴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리제네론의 경우는 좀 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회사의 핵심 수익원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던 블록버스터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있잖아요. 아일리아, 네. 그 핵심 특허 일부가 작년에 만료된 것입니다. 이게 큰 이슈였죠. 이건 곧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의 등장과 경쟁 심화, 그리고 필연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거다, 이런 우려를 낳았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회사를 먹여 살린 효자 상품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파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 만료. 바이오 기업에게는 정말 큰 숙제죠. 그 특허 절벽, 페이턴트 클리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리제네론은 이 절벽을 지금 어떻게 넘고 있나요? 혹시 절벽이 아니라 약간 완만한 내리막길 능구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리제네론은 이 도전을 충분히 예상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일리아 특허 만료 이슈가 한창이던 올해 2분기에도요. 리제네론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3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증가했다고요? 네. 특허 절벽에서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성장을 이어간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아일리아의 빈자리가 클 거라고 다들 예상했을 텐데요. 비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일리아 외에 또 다른 강력한 블록버스터가 있거든요. 습진 및 천식 치료제 듀피젠트. 듀피젠트. 네, 이게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면서 매출을 아주 잘 견인했습니다. 둘째는 리제네론이 기존 아일리아보다 투여 횟수를 줄인 고용량 아일리아 HD라고 하는데요. 이걸 성공적으로 출시했고 이 신규 제형을 아직 특허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하, 고용량 버전. 그렇죠. 이 고용량 아일리아가 기존 아일리아의 매출 감소분을 상당 부분 상쇄해주면서 성공적인 방어를 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 파이프라인 관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듀피젠트라는 든든한 지원군, 그리고 아일리아 자체의 어떤 진화로 시간을 벌었다. 이런 거군요. 근데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도 필요할 텐데요.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요. 미국 FDA가 리제네론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리노지픽 이걸 승인했습니다. 오,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네, 이게 기존의 주력 분야였던 안과 질환이나 면역 질환을 넘어서 항암제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파이프라인이 드디어 결실을 본 것이죠. 항암제 승인이라 이건 정말 큰 성과네요. 이것 말고도 또 기대할 만한 다른 신약 후보 물질들이 있나요? 리제네론의 미래 목걸이는 충분히 준비된 걸까요? 리제네론의 진정한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임상 초기부터 후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탄탄하고 매력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에는 셈디시란이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게 희귀 근육 약화 질환인 전신 중증 구무력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 셈디시란. 네, 내년에 FDA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니노지픽에 이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블록버스터 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일리아 이후에 리제네론을 이끌 차세대 주자들이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죠. 와, 정말 파이프라인이 탄탄하군요. 그런데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잖아요? 비만 치료제 시장. 여기서도 리제네론이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네, 이 부분이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현재 그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체중 감량 시에 근육량까지 함께 빠진다는 단점이 좀 있죠. 그런데 리제네론은 트레보그로맙이라는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인데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트레보그루맙이요? 네, GLP-1 치료제와 함께 투여했을 때 체중은 줄이면서 근육량 손실은 막아주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이상임상 결과도 매우 긍정적이어서 만약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기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있는 거죠. 와, 살은 빼주고 근육은 지켜준다니 정말 꿈의 약 같은데요.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파급력이 엄청나겠네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을까요? 연초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유전성 청력 상실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서 초기 단계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의 매출 기여는 아니겠지만 리제네론의 혁신 역량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리제네론은 아일리아 특허 만료라는 큰 파도를 듀피젠트와 신규 제형으로 현명하게 넘었고요. 또 리노지픽 승인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셈디시란, 트레보그루맙 등등 잠재력 큰 후속 주자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회사의 회복력과 미래 파이프라인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진입 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덱스컴과 리제네론, 최근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이 두 헬스케어 기업의 속사정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덱스컴은 CGM이라는 확실한 성장 시장에서의 어떤 지배력과 확장성을 보여줬고 리제네론은 위기 극복 능력과 함께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의 힘을 보여주었네요. 물론 오늘 나눈 이야기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든 투자 결정은 재무 상태, 경쟁 환경, 규제 변화 등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저희의 분석은 여러분께서 이 두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깊이를 더해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덱스컴이나 리제네론처럼 분명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시장의 오해로 주가가 흔들리는 기업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아니면 장기적인 기업의 본질과 그 성장 스토리에 더 집중하시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언급된 연속 혈당 측정 기술의 일상화, 또 새로운 항암 치료 전략, 근육을 지키는 차세대 비만 관리, 그리고 유전자 편집을 통한 난치병 극복 가능성까지 이런 혁신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 우리의 건강과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 어떤 기업들이 서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우리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